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마라톤 대회에 점점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요. 달리기 처음 시작하셨다가 마라톤 대회 한번 알아봐야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죠. 그래서 이것저것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살펴보시다 보면 건타임과 넷타임이라는 단어를 좀 자주 보시게 됩니다. 기록 측정 방식을 확인해 보시면요, 넷타임이 어쩌고 저쩌고, 건타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해 두신 걸 볼 수 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뭘 기록 측정을 뭐 두 가지로 해? 이상한데? 뭘 측정하는 거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자, 건타임과 넷타임은 둘 다 타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시간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은요, 건타임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타임에서 건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GUN, 즉 총입니다. 총. 그래서 육상 대회를 보시면 출발 신호를 이렇게 총성으로 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전통적으로는 심판이 총을 들고 서 있고 그걸 이렇게 땅 쏘았을 때 총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그걸 눌렀을 때 출발 신호 음이 나면서, 요즘은 이제 땅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선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요, 그걸 딱 하면은 전자음이 신호음이 쫙 하고 나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듣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예전에는 뭐 실제 총이나 아니면 화약총 같은 것들이나 공포탄 뭐 이런 어떤 그런 소리가 나는 총들을 이용해서요, 땅 하는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맞춰서 선수들이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건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건타임 말고도요, 그로스 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그로스는 GROSS입니다. 이 그로스라는 거는 총합, 그러니까 토탈, 그리고 뭐 전체, 뭐 모든 거의 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총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총시간이라고 하니까 그 총이 또 GUN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총시간이라는 건 토탈, 뭐 총 몇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총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경과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이 시작된 시간부터, 선수가 아니라 대회가 시작된 시간부터 그 선수가 들어와서 끝나는 시간까지의 시간을 저희들이 그로스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총성이 울린 후부터 주자가 골인 지점에 들어온 시간까지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해외에서는 그로스 타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지만은 국내에서는 그냥 건타임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자, 건타임은요, 이 총성이 울린 후부터 기록이 측정이 돼요. 그래서 앞열에 있는 선수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미주자, 저기 뒤에서 달리는 그런 주자인 경우에는요, 총성이 울린 후 출발 전까지 또 걸어가거나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달려가는 거리나 시간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출발선에서 50m 뒤에 있는 주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선수의 같은 경우에는 건타임에 따라서 기록을 측정한다고 한다면 총 42.19km라는 거리를 달린 거에다가 50m가 추가되는 겁니다. 50m를 달린 시간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마라톤 대회에서는요, 엘리트 선수들이 가장 앞 그룹에 서게 되고, 또 그 그룹에서도 어떤 최고 기록이나 최근 기록이나 역대 기록이 높은, 그러니까 육상에서의 어떤 랭킹 같은 것들이 높은 선수들이 앞자리에 배정됩니다. 마라톤 대회마다 조금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요, 대부분 마라톤 대회는 엘리트 선수의 배번표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좀 빠를수록, 낮은 숫자일수록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고 앞자리에 배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들은요, 국제 대회들은 모두 건타임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도 뭐 사실 국제 대회들은 전부 다 뭐 다 건타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 있든 뒤에 서든 그냥 총소리와 함께 기록 측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서의 일반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스터즈라고 부르는 마스터즈 부분도요, 상당수가 건타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랭킹에 도전하시는 그런 러너분들, 포디움을 노리시는 러너분들은요, 앞그룹을 배정받기 위해서 평소 다른 마라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앞그룹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공인되어 있는 대회에서의
그런 인증돼 있는 기록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제출에 따라서 앞쪽 그룹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요. 다른 대회에서 좀 열심히 달려서 좋은 기록을 내고 그 다음 대회나 다른 대회에서 앞쪽 그룹을 배정받는 거죠. 자, 누구나 처음에는 후미 그룹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대회를 진행하면서 기록이 좋아지고 하면은 앞쪽 그룹으로 배정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포디움에서는 상위권 마스터즈 분들은 건타임으로 하는 그런 대회에서 상위권 마스터즈 분들은 대부분 앞 그룹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음은 넷타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넷타임은요, 센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받으시는 배번표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칩 같은 것들 받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신발에 착용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고요. 출발선에 있는 센서를 지나가면서 그때부터 기록이 측정되는 방식이고요.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도 이 칩이 센서를 지나갈 때 최종 기록이 측정되는 방식입니다. 칩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넷타임이 아니라 칩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넷타임이 좀 더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넷타임에서 NET라고 부릅니다. 이 넷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트워크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넷은요, 정량 혹은 순이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을 검색해 보시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그로스라는 단어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로스는 총량입니다. 총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넷은 그 총합이 아니라 그 총합에서의 어떤 정량 혹은 순수한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미권에서는요, 그로스하고 넷을 어디서 쓰냐면 저희가 월급 받거나 이럴 때 수입에 관련된 단어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로스는 총 수입을 이야기하고요. 넷은 이 그로스,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세금이라든지 기타 비용을 뺀 순수입을 얘기할 때 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기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로스 타임의 반대가 넷 타임이고 건 타임의 반대는 칩 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은 총을 활용하는 거고 칩은 칩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용을 뭘 하느냐의 차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내에서는요, 건 타임과 넷 타임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그렇게 그냥 건 타임하고 넷 타임을 같이 쓰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반대로 본다면 건 타임과 그 다음에 칩 타입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로스 타임이나 넷 타임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발음이 쉬워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그냥 어쨌든 국내에서는 보통 건 타임과 넷 타임이라고 부르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넷 타임은요, 칩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42.19km를 달린 정말 정확하고도 순수한 기록이죠. 그래서 후미에서 출발한 러너도요, 출발선을 지난 직후부터 기록이 측정되니까 굉장히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칩을 이용하면요, 중간중간 센서들을 배치해서 지름길로 가는 그런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동시에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회의 경우에는요, 일일이 개인에게 건타임으로 기록을 알려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기록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넷타임을 이용해서 기록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대회가 끝나고 나면 해당 러너에게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기록을 알려주고 예전에는 이제 그래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기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본다면 넷타임이 가장 정확하고 뭔가 불만이 없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랭킹을 매기는 마라톤 대회들, 국제 마라톤 대회나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건타임으로 기록이 측정됩니다. 심지어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마스터즈 마라톤 대회도요, 개인에게 주는 기록은 넷타임을 주는데 시상을 할 때는 건타임을 기준으로 하는 대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서 출발한 선수가 1등을 하면 뒤에 출발한 선수가 넷타임상으로는 1등, 이렇게 기록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1등이 아니게 돼요. 시상을 할 때는 포디움에는 1등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왜 넷타임이라는 정확한 측정 방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렇게 건타임을 이용을 하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네, 진짜 건타임이라는 건 솔직히 몇 초라도 시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정확한 그 선수의 기록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대회에서는 건타임을 이용하는 걸까요?
일단 엘리트 선수들이 달리는 대회의 경우에는요. 건타임으로 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록이 좋은 주자가 앞에 서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막상 보면은 그렇게 거리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 고작 몇 미터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초장거리 달리기인 마라톤 42.195에서 그 정도의 한 몇 미터 정도의 거리는 승부나 기록에 주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건타임으로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전통적으로 이런 대회들은 건타임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굳어져서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기지는 않죠. 근데 마스터즈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앞쪽 그룹이라고 해도 그룹 하나에서 참여한 인원이 뭐 몇백 명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인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 그룹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그룹 안에서도 후미 그룹에서 출발하면 수십 초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앞에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치고 지나가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손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럴 수 있고 이게 기록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랭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뭐 혹은 뭐 첫 번째 그룹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그룹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더 이제 심각해지죠. 아무리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굉장히 불리하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타임으로 랭킹을 매기게 되면. 자, 그럼에도 이렇게 건타임을 사용한 대회들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의 생각을 얘기 드릴게요. 우선은요. 대회 운영하는 쪽에서 귀찮아서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타임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빨리 들어온 사람 순서대로 그 성적 이렇게 랭킹 매겨가지고 메달 걸어주는 게 편하니까 빨리 결정 나니까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많은 얘기예요. 내 타임으로 할 경우에는요. 생각해보시면 나중에 뒤에서 뒤집힐 수가 있잖아요. 뒤에서 출발하신 분이 가장 후미 주자에서 출발하신 분도 엄청난 실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그 사람들 다 제끼고 내 타임에서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냐면 거의 대부분의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주자들이 대부분 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승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혹시나 이쯤 되면 됐겠지 싶어가지고 뭐 메달 달아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명이 뭐 미친 듯한 속도로 뛰어가지고 막 킵초게 이런 선수 사람 같은 게 막 미친 듯이 빨리 뛰어가지고 뭐 되게 기록을 막 달성한 거 뒤에서 뛰었는데 막 D조에서 뛰었는데 기록을 달성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1등 메달 걸어준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메달 가져와가지고 딴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냐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먼저 시상했다가 뒤에 욕도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 상위권 주자들도 힘들게 들어왔는데 빨리 메달 받고 이제 가면 되고 쉬어야 되는데요. 그걸 못 하고요. 계속 대기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 대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도 있고 대회 운영의 편의상 건타임으로 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상당히 또 신빙성이 있죠, 사실은. 자, 그리고 또 다른 설은요. 그냥 그게 전통이라서 그런 거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뭐 좀 불합리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뭘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그것도 전통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빕을 다는 것도 보면은 우리 배번표도 지금 수십 년의 그 마라톤 대회가 이제 진행된 지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근데 아직도 오핀으로 그걸 달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이런 엄청난 시대에 그 QR코드 달아서 해도 될 텐데 근데 지금도 오핀으로 받아가지고 그거 막 하다가 손가락 찔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뛰다가 막 떨어져가 덜렁덜렁 거리고 옷에 구멍 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전통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정하는 방식도 전통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레이스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수영의 경우에도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 특정 레인에 배정을 받습니다. 왜냐면요, 그 레인이 물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그래서 중앙 쪽 레인이 상당히 유리하죠. 물론 저희들이 보면 수영 보면 레인 사이사이에 물이 흐르는 것들을 파도 같은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뭔가 이제 부표 같은 거 이제 쭉 선을 설치를 하죠. 근데 그런 거 설치한다고 해도요. 사이드 쪽에 있는 선수들은 벽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대회들은 상위권 선수에게 좀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세계 기록이라든지 그런 대회 기록 같은 걸 노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 배정하기 위해서 기록이 좋은 선수들을 좋은 위치에 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동차 레이스도 그래요. F1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나스카 레이싱이라든지 이런 어떤 레이싱 같은 거 저 예전에 좋아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1년 동안 혹은 몇 년간 꾸준하게 국제 랭킹을 하나씩 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앞자리를 하나씩 옮겨와서 앞으로 와야 돼요. 자동차 경주의 경우에도 기록을 측정하고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유상처럼 결승선에 먼저 들어온 차량이 1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남들보다는 앞에서 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대회에 참여하면서 조건들을 만족하고 랭킹 포인트를 올려가고 랭킹을 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스포츠의 영역이에요. 그 대회를 보는 사람들의 재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경우에도 조금이나마 앞자리를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히 대회에 참여하면서 기록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마라톤이 아닌 다른 장거리 육상 종목의 경우에도요. 똑같은 선에서 서가지고 오는 그런 대회들이 있지만 우르르 모여서 출발하는 대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자리는 좀 좋은 선수들, 기록이 좋은 선수들에게 배정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양하게 좀 대회를 많이 참여하면서 랭킹을 좀 올려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스포츠의 세계에서는요, 아무리 미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가 아니면 레이서가 나온다고 해도요, 바로 앞자리에 그 선수를 배정시키지 않아요. 다른 선수들을 좀 다양한 대회에서 다른 선수들과 다양한 대회에서 꾸준히 선수들을 좀 제쳐나가고 랭킹을 올려나가면서 그렇게 하지만 다른 대회에서 좀 상위권 앞쪽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요, 랭킹을 올리는 기간 동안 끝없는 자기 관리와 훈련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 꾸준하게 이제 선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는 좀 반짝하는 선수들은요, 결코 상위권 랭킹에 올라가지 못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도 리그를 보면 마이너 리그가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상위권 리그로 하나씩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단 한 번의 경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대회의 과정들을 포커스로 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축구나 야구는 승부 자체가 이제 리그의 전체 성적으로 보는 거라서 이걸 여기다 가져다가 설명하는 거 조금 비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포츠인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좀 그런 인식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서로를 인지하고 같이 달리면서 견제하고 때로는 굉장히 치열한 머리싸움과 심리전을 하는 것도 경기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또 제가 한번 두런쇼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핏발기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핏발기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약간 비매너로 보는 경향이 많고요. 저도 이게 그걸 옹호하지 않지만 좋든 싫든 그것도 대회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핏발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정말 고도의 그 짜증나는 심리전을 펼치는 거거든요. 당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모두 짜증이 나지만요. 한편으로는 또 그것 또한 경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하죠. 좀 약간 과격한 분들은 아니 짜증나면 빨리 달리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핏발비가 짜증나면 그럼 빨리 달리면 되지 왜 못 달리면서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경기 레이스의 한 면모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두 선수가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 경쟁하면서 달리는 구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어쨌든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재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기라는 게, 마라톤 대회라는 게 개인의 어떤 그런 달리기 하는 과정이나 그 순간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스포츠고요. 관중이 있어야지 스포츠는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중이 볼 때 뭔가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승부가 뒤집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재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건타임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모양새를 만드는 거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요. 황영조 선수가 진짜 마지막 결승선을 한
3km인가 4km인가 남겨두고 몬주익 언덕에서 그 같이 경쟁하고 있던 일본 선수 모리시다 선수 겁니다. 근데 그 모리시다 고이치 그 선수를 진짜 몇 킬로 안 남겨둔 상태에서 몬주익 언덕에서 빡 제치고 앞으로 빡 치고 나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진짜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마스터즈는 뭐 아까 얘기했던 황연조 선수하고 모리시다 선수의 경쟁에서도 근데 만약에 황연조 선수가 2초 늦게 시작해서 3초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내 타임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생각을 해야 돼. 3초면 어느 정도 뒤에서 요 정도에서 달리면 되는 건가? 늦게 들어가도 1등 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마스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초 차이로 출발한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최선두권에서 서로 경쟁을 한다면 먼저 출발한 선수의 경우에는 계속 2초라는 시간 차이를 계산하면서 뭔가 레이스를 펼쳐야 돼요.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타임으로 하는 게 이럴 때는 또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제 생각은 이런 부분도 있다. 무조건 제가 뭐 건타임을 100%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건타임을 하는 이유 중에서는 한간에 도는 소문 그냥 편해서 그렇다. 물론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또 요런 어떤 레이스의 재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타임이 좀 짜증나요. 솔직히. 근데 이제 달리는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건타임으로 진행되는 것도 그것 자체가 재미일 수도 있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마스터즈의 경우에는 이런 걸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하기에는 다소 좀 억지스럽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요, 일반적으로 운영식이 귀찮아서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많은 러너분들께서 오히려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논란들 때문에요. 요즘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마라톤 대회들 중에서는 보면 이걸 바꾸는 대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트 마라톤은 여전히 건타임으로 시간을 측정하되 마스터즈 마라톤의 경우에는 내 타임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걸로 수상을 갖다가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마스터즈의 경우에는요, 건타임으로 할 경우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생길 수 있어서 내 타임으로 랭킹을 매기고 시상을 하는 것이 좀 이제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은 또 여기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요 문제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참가한 선수가 당연히 건타임이겠지, 뭐 작년까지 이 대회 건타임 했는데 뭐 라고 하면서 달렸는데 나중에 그런 생각으로 꼬린 지점을 딱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싸 1등 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대회가 내 타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뒤에서 출발한 선수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지고 내 타임으로 더 좋은 기록이 나오는 바람에 나중에 정말 몇 분의 시간이 지나서 랭킹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1등을 들어온 선수가 이게 내 타임이라는 걸 알았다면 뭐 뒤에 내 혼자 있을 때 느긋하게 달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렸겠죠.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잘못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고지가 잘 안 되거나 잘 모를 경우에는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한편 또 이것도 뭐 재미 요소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랭킹이 결승선에서 바뀌는 그런 대혼란이 생기는 것들을 즐거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와, 랭킹 바뀌었다. 갑자기 저 사람이 치고 올라왔네. 누구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주로에서 경쟁을 하는 거와 비슷한 그런 재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순수하게 기록만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정정당당하다, 정정당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최근에는 대회도 좀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이 좋냐라는 것보다는요,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선택에 따라서 혹은 내가 참가하는 대회에 따라서 건타임이냐 내 타임이냐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특히 이제 순위권, 내가 랭킹을 뭐 몇십 위권 안에 들어가겠다, 뭐 3위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 타임과 건타임에 따른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하셔야 되고, 또 그런 대회를 지켜보는 우리들도 또 그걸 알고 보면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회의 일부다, 그냥 이런 것들도 뭐가 무조건 맞다, 뭐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대회 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건타임과 내 타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방식의 차이점과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다뤄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 드렸는데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혹은 매거진이나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좀 더 아주 세밀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